국회의원 연임제 폐지와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예비후보 결정과 후보 경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당도 지역 당원들이 스스로 후보를 결정하고 등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앙당 집행부, 특히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당과 당원 민주주의가 부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야 모두 당대표 사퇴를 둘러싸고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시군구의원 역할에 집중합니다. 연말 우편함에 꽂히는 의정 보고자료를 보면 시군구 의원의 자료를 베껴다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 예산 따내는 일이 우선입니다. 하기야 걸려있는 프랭카드를 보면 모두 자기 당 그리고 자신이 이 사업을 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쪽지 예산으로 정부 예산을 낭비하든 국가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든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야 담합으로 재벌 부자 감세를 해준 나머지를 가지고 나눠 먹으려고 하다 보니 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항상 정부 예산안 통과는 법정기일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천만 명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는 판국에 지역 발전을 앞세운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하면 할수록 지역 격차는 더 커지고 도시 환경을 파괴되며 자원 낭비와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농촌은 도시의 배후지로서 온갖 환경 파괴 물질을 폐기처분하는 공간이 될 것이고 원정 등 전기 생산과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게 될 것입니다. 식량과 환경 원천적 기지는 농원 산초는 파괴될 것입니다. 하기야 예전부터 지역이 다리 하나 생기면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도시, 군, 구의원,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읍면장, 심지어 동네 이장까지 자기 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재선을 노리는 국회의원들이야 자기 공으로 내세우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지역구 관리가 우선입니다. 지역구 유권자만이 찾아다니는 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다선의 경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법안을 하나 만들려면 먼저 일곱 편적 가치를 담은 유엔 헌장과 인간의 존엄, 인권, 가치, 행복 등을 담은 헌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불을 켜고 자료를 찾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은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보좌진이 얼기설기 엮고 여부 자문 좀 받은 뒤 상정해버립니다. 비슷한 내용의 상정 법안들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나중에 병합 심의하다 보면 누가 낸 법안인지도 모를 정도가 되고 마지막에 누더기가 되고 맙니다. 그것도 헌법을 위배하는 배제나 예조항, 위해조항 등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법안 제출 건수 올리는 것이 성과이고 자랑이 됩니다. 심지어 우수 국회의원 상을 받기도 합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4년 중임 주장이 있으나 헌법 개정 사항이라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중임은 인정하되 연임은 폐지합니다. 임기 4년 동안 오직 재선을 위한 활동만 합니다. 물론 그것이 국가나 국민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정당개혁은 뒷줄이고 사회개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정치과 제도 변화에 특별히 기여하는 것도 없습니다. 말만 무성합니다. 재선이나 공천에 목매달지 말고 4년 동안 국가 정책과 국민의 삶에 대해 정치와 입법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연임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최근 누가 불출마를 선언하는가, 공천 물갈이가 어떻게 되는가로 정치적 관심이 높습니다. 연임제를 폐지하면 모두 해결될 문제입니다. 4년 동안 의정활동한 국회의원 중 재선을 원한다면 현장에 내려와 공부하고 활동하고 4년 뒤 다시 출마해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국회의원을 권력으로 누리면 안 됩니다. 국민의 권리를 한시적으로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여야 합니다. 최근 적대적 양당 담합 구조를 통한 권력 나눠먹기에 맞서 제3지대 권력 신당 논의가 무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같은 소선거 구제에서는 지역구 당선이 어려울 것이고 비대표 당선 또는 양당이 병립형 위성 괴뢰 정당을 유지하면 그것조차 소수당이 들어갈 자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각각 유권자의 각각 30% 콘크리트 지지를 받고 있는 양당이 유권자의 40%를 배제하고 권력을 독과점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며 현재와 같은 후진적이고 역겨운 정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 선출직이 47명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국회의원 선출이 지역구 비례대표 혼합형이지만 비례대표 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서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했으나 지역인구 감소로 지역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지역구 국회의원 자료로 인해 오히려 비례대표 수 감소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 국가 37개국 중 국회의원 선출 방식으로 다수 대표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5개국, 혼합형은 한국, 일본, 독일 등 8개국, 비례대표제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등 24개국으로 60%에 달합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가 한국과 같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경우 의원 2명당 보좌관이 1명인 나라도 있습니다. 당장 전면 비례대표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부터 지역구 중대선거구제를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 비율을 50대 50으로는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중심이고 일일 생활권인 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지역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청장 선거 하나에도 양당이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것을 보면 모든 지역이 전국구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구를 옮겨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이 시장과 도지사를 했던 성남과 경기도를 버리고 전 당대표가 물려준 지역군 인천으로 옮겨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대통령, 야당은 당대표가 실질적 공천을 갖고 있기에 줄서기와 개파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계급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물들이 당원들에게 추천되고 배정되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정당 창당 요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6개월 내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000명 이상 당원 모집이라는 정당 창당 조건을 폐지합니다. 소수의 집단이라도 자유롭게 정당을 창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은 노동자 2명 이상이면 노조를 창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 국가보조금을 폐지합니다. 정당은 국가기구가 아닙니다. 특정한 이념과 노선을 가진 집단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모인 단체일 뿐입니다. 그들 스스로 당비나 헌금을 통해 당을 운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일상 운영은 물론 선거 시기에도 엄청난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세력들은 정당을 건설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 보조금은 1979년 12.12 전두환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위헌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아가 선거 등록 비용도 대표 추리합니다. 43년 동안 국민혈세를 빼먹었으면 이제 폐지할 때도 되었습니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돈 없는 사람들도 정치금을 내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배당으로서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자금을 배당하면 될 것입니다. 2001년에서 2020년까지 받은 각 정당의 전체 국고보조금은 1조 2,570억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사이에서도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그리고 또 선거 시기에도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좌파 진영도 국고보조금에 목을 매다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정치 세력화를 추구한 진보좌파 진영도 어느새 국회의원 한자리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 소영웅주의, 배신주의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기성 수구보수 정치 흉내내면서 국회의원 한자리 차지하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세에서 전면적 정치개혁, 정당개혁,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중오해를 한다는 심정으로 밑에서부터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정치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연임제도를 폐지하라.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하라. 비례대표제 전면 확대하라.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전 유권자에게 정치배당금 지급하라. 6개월 내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 각각 1000명 이상 당원 모집이라는 정당 창당 요건 폐지하라. 진보좌파 진영 다시 노동자 민주를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정치 세력화를 시작하자. 이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 정당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